조금 전에 우리가 여권의 대선 주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권의 대선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윤 갈등이 이어지면서 상한가를 쳤던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나서면서 사실상 그 외 야권 주자들은 존재감이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었는데, 최근에는 윤석열 지지율이 하향세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만한 주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2위가 안철수 대표가 그대로 야권 주자 2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하락 원인과 야권 대선 주자를 한번 전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가장 관심이 가는 인물이고 지지율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윤석열 총장 지지율의 하락은 추미애 윤석열 간의 시시비비 전쟁, 그게 끝나면서 예상됐던 흐름입니다. 억누르는 자로 보이는 사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탄압받는 자, 피탄압의 이미지 역시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라졌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의 현실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여론이 여러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을 종합해보면 거의 과반에 이를 만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옷 벗고 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 이거 마땅치 않다라고들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윤석열 총장을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보면 10%에서 15, 6%는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크 때보다는 좀 적지만 저는 이것은 일종의 자기 부정이자 반문재인 표, 반문재인 정서가 야권에서 누구 하나로 고르자면 윤석열에게로 잠시 모여지는 일회성 현상이 아닌가. 즉 야권에 마땅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투사되는, 그렇지만 이것은 허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야권의 대안이 될 인물을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야권의 대선 후보 인물감은, 깜냥을 갖춘 사람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인물난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최대 고민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후보라면 몰라도 대선 후보는 말 그렇게 뚝딱 만들어지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재보선 이후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 해도 부상할 인물이 과연 있을까? 있다면 누굴까? 이 점에 대해서는 선뜻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사회자께서 골라보라, 그래도 한번 골라봐라 하신다면 저는 김세연 전 의원이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떠오릅니다만 두 분 모두 대선 후보로는 2% 정도가 아니라 한 10%는 부족한 거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대선을 승리하겠다는 생각인데, 그 대선 주자가 이렇게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관건은 꽃가마 태울 대선 주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 꽃가마 태울 대선 주자를 저보고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강현 소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김세현 전 의원이나 김동연 전 부총리도 과연 그분들이 대선 주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을까 부분에는 지금 아직 의문 보입니다. 예.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는 유쾌한 반란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사회 봉사단체입니다. 예. 전국을 돌면서 하는 그 일들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이 여권의 제3후보 부분에서도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서로 주고 갔답니다. 이게. 예. 그래서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때 대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양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저는 야권은 현재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 국민의힘의 이 야권
이 제1야당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야권 정계 개편이죠. 그렇게 해서 이 누군가 이야기한 대로 진중권 교수까지 들어와서 진중권 교수가 범야권의 대선 주자 캠프에 대변인을 한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정치는 상상력입니다. 이게 그 상상을 해보면은 기존의 어떤 범야권을 짓누러 왔던 꼴통정당, 그리고 그 보수 꼴통정당, 그리고 웰빙정당 이런 이미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그래서, 듣고 보니까 네, 진중권 대변인 카드 네, 진영을 떠나서 꽤 참신하기도 하고 대변인들 사이에 피바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 지난 총선 때도 야권 통합을 했더랬어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 미래통합당으로 이렇게 그 통합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예, 미래통합당 이런 자체는 뭐 나쁘지 않잖아요. 미래를 지향하고 예. 통합하는 국민 통합이 중요한 거니까요. 예, 하지만 그 통합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여한 면면이 전부 이전에 그 새누리당으로 오히려 돌아간 느낌이. DNA가 안 바꾼 그 사람들이 잠바 색깔만 바꿔 입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미래통합당을 새로운 보수의 정계 재편이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래서 지금 보수의 과제는 이번 서울시장 보선을 이기든 지든 간에 이 대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네. 때 보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려면은 기존의 DNA로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체인지가 없으면은 이 보수 세력한테 다시 나라의 운명을 맡길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보수 재편을 지금부터라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꽃가마 태울 대선 주자가 아니라 보수가 새롭게 국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보수의 그릇을 이제 피운 상태에서 새롭게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지당한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 발음하기도 힘들고 당명을 하도 많이 바꾸니까 뭐 새누리당이라고 했다가 막 자꾸 헷갈리는데 과연 그들에게 보수를 시발점으로 하는 정계 대개편을 끌고 나갈 힘이 있을까? 그만한 리더십이 확보가 돼 있을까? 지금 그나마 추호 김종인 선생의 그 카리스마 또 오랜 정치 역정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그분도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서울시장 이후에 전국은 보나마나 바로 대선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때 뭐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로 할지 새로운 당대표로 할지 집단 지도 체제로 갈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방금 김 대표께서 통렬하게 지적해 주신 정계 대개편 그리고 DNA를 교체하는 수준의 인적 교체 및 새로운 인물들 영입 이런 것을 해나갈 힘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조금 물음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내부 개편을 통한 정계 개편 움직임까지로 승화가 된다면 전국은 굉장한 요동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현 체제로는 대항하기 힘든 국면에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미꾸라지와 메기가 마구 돌아다니다 보면 서로 역동감을 얻게 되는 건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대선 1년 전의 지지율이 최종 대선 결과까지 이어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2002년 대선은 그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창 한나라당 총재의 지지율이 40%를 웃돌고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한 2007년 대선 또 1년 전 고건 전 총리의 지지율이 30%로 1위였습니다. 그만큼 온갖 변수가 작용하는 대통령 선거이기에 1년 전 예측 자체는 의미가 거의 없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인 체제는 분명하고 상당한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4월 재보선 결과가 또한 많은 변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본격적인 대권 경쟁은 그 이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월 재보선 이슈와 함께 대권 구도의 흐름에 대해서도
충실하고 신속한 정보와 분석을 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강윤 소장과 함께한 전국진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김능구 대표와 합을 더 잘 맞춰서 보실만하게 그리고 들으실만하게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